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마뉴엘 이사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내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날카로운 그런 지적하고 그 분석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미국 선거하고의 아주 재미있는 그런 비교도 가능하고 그 준비하지 안 돼서 제가 그냥 짧게 그 미국의 선거 결과 사실 마찬가지 그 당 대회 아직 진행 중이고 미국 선거도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그런 여러 사건, 의회 그런 싸움이나 갈등이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단은 바이든 정권의 그 대북 정책, 그다음에 한반도에 대한 태도이나 관점을 전 설명하기 전에는 먼저 조금 역사 얘기하려고 생각합니다. 짧게. 저는 약간 이런 고집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런 고전 문학, 그 역사 교수 했으니까 그래도 2월달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한국에 왔으니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 미국 그 연방 정부의 그런 상태. 올해 1월달 이후는 국방성하고 국무성이 거의 마비된 상태이고 상당히 심각한 갈등이 많아서 우리 실제로 많은 경우에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맥락 안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신학 전통에 대해서 짧게 하나 기고문을 썼거든요. 신학 그런 제가 원래는 연안박지원하고 다산 정약용 좀 연구도 하고 또 글도 번역했으니까 좀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 한국인들의 그런 미국에 대한 시각이나 관점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17, 18세기에 한국인 명나라에 대한 그 태도이나 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전통은 결국 그 핵심은 중국 그 해외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중국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분석, 냉정한 분석하고 어떤 향수이나 빼고 도움이 되는 정책, 기술, 기타 문화 습관을 도입하고 도움이 되지 않은 부분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주체성을 키우는 그런 학문적인 외교 안보적인 그 태도나 그런 전통입니다. 지금 대보기는 어떤 의미에서 그 전통이 다시 필요해요.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미국 사람이고 계속 미국 오랫동안 교수도 하고 워싱턴에 한 합쳐서 3년 동안 있었으니까 지금 미국하고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미국하고는 달라요. 다만은 많은 신문도 보고 많은 교수하고 그 교류하면서 느끼는 것은 본인이 그런 한국 교수나 전문가들은 80년대 유학했던 그 미국의 머릿속에 있고 현대 미국의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그 싸움이나 대단히 복잡한 상황, 그 다음에는 제도적인 그런 대패나 그런 어려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한국하고 미국의 그런 여러 면에서는 핵심이 될 겁니다. 다만은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현대 미국의 상황을 다 파악 못한다면은 아마 전략적으로 그런 윈윈의 그런 협력도 어렵고 대단한 심각한 그런 실수나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는 한국 신문이나 기타 자료 보고 매우 낙관적인
약간 거의 옛날에 우리 꿈꾸었던 미국에 다시 돌아온다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바이든 정권은 제 친구들 워싱턴에서는 바이든 정권은 뭐 장점도 있어요. 좋은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점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하고 비슷하게 예측 힘든 상황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 정권보다도 어려움 있을 수 있고 좀 심각한 중국이나 북한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예측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뉴욕 타임스나 그런 CNN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지만은 실제로 있고 뭐 다 아시겠지만 저도 뭐 뉴욕 타임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이나 관점이 제 보기는 워싱턴의 일부 사람이 확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든 정권은 아마 그 1860년 이래 가장 권위 없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막 링컨은 상당히 그런 정치력이 있었지만은 바이든 우리 그 미국 대통령 뭐 내정자가 정치적인 그런 정치력이 많이 약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수동적인 행위 지금까지 해왔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쪽 보면은 많은 경우는 자기 민주당보다는 공화당하고 친하게 해왔습니다.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에 여러 비판도 받았고 아마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우리 비공개 협상이 있어서 아마 공화당 쪽에서 요청했어요. 우리 부정선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 안 하니까 그 대신에서는 이런 내각이나 기타 정책에서는 미리미리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아마 요청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약해요. 그래도 신문이나 사실 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 20년 전에 뉴욕 타임스나 제가 옛날 구독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했고 워싱턴 포스트 뭐 작년까지 계속 봤습니다. 제 보기에는 옛날 뭐 트럼프 주변 사람이 보는 뭐 팍스 뉴스나 대단히 질이 낮았고 그 뉴욕 타임스나 상당히 권위 있었지만은 지금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뉴욕 타임스 절대 언급하지 않은 것은 팍스 뉴스 나오고 아니면 브라이트하트 뭐 배넌 쪽에서 나오고 반대로 그런 뉴욕 타임스도 훨씬 그런 팍스 뉴스나 보다는 정확한 분석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어떤 의미에서 양쪽도 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많이 안타깝지만은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냥 뉴욕 타임스나 특히 뭐 이런 특파원의 경우는 뉴욕 타임스나 CNN에만 나오는 자료만 보고 반대쪽에서는 뭐 그런 브라이트하트 뉴스나 팍스 뉴스나 아니면 QAnon이나 트럼프 지지자 보는 자료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뭐 음모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모론 있을 수 있고 잘못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수의 미국 사람의 잘 표현하는 그런 언론을 무시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람한테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미국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막히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의 장단점이 있어요. 뭐 약간 즉흥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아무런 준비 없이 북한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 전혀 팔로우업이 실행하는 그런 절차 전혀 없고 어떤 의미에서 그냥 자기 홍보도 볼 수 있고 상당히 실망이 많았어요. 그리고 국방성이나 뭐 국방부 국무부의 안에서는 많은 실무적인 자원에서는 빈자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차관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전문가이나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외교장관만 국무장관 그런 팜페오는 마음대로 그 결정하고 있고 익숙한 이런 실행 그런 과정이 전혀 무시하는 거 많았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돌아온다면은 아마도 다시 한번 각 뭐 차관보다는 과장까지는 각 그 차원에서는 제대로 사람을 임명하고 옛날처럼 잘 지낸 그런 가동할 수 있도록 그 연방 정부 다시 어떤 활기 칠 수 있어요. 그건 다 좋아요. 좋지만은 목적이 뭔지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목적 자체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남북 대화에서는 그 응원하고 도와준다면은 뭐 대단히 반갑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그다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한국에서는 불편한 그런 그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측하기 힘들고 그래도 결국은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코로나 그런 대책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국내에서는 코로나 문제는 엄청난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런 이런 지금 상식이나 언론이나 정부 나온 상식에 찬성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이런 확진자 0명 있다고는 봐도는 아무리 봐도 북한의 전형적인 그런 그 전략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발언했을 때는 뭐 그런 강경화 그 외교장관도 뭐 엄청나게 그런 심각하게 비판도 하고 미국 국무부도 비판도 하고 북한이 말하는 미친 나라처럼 얘기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됐지만은 제 보기에는 북한을 그렇게 발언한 것은 뭐 의연한은 아니고 대단히 똑똑한 전략을 갖고 했죠. 만약에 우리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의학적인 분석, 그다음에 백신의 효과이나 모든 면에서는 100% 정확하고 미국의 가는 방향이 맞다고 이런 한국의 방역이나 그 팬데믹 그 대책이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된다면 미국이 100% 맞은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러면 뭐 한국에 엄청난 좋은 기회이고 바이든 정권이 대단한 업적을 남길 겁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안 그러면 만약에 그 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 있었고 상당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전 지구의 그 시민을 위해서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는 백신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코로나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인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다른 목적을 한다면 난다면은 대단한 위기도 올 겁니다. 위기 없고 그다음에 갑자기 북한이 지금까지 없었던 권위나 발언할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기타 문제는 우리 미국 문제죠. 미국은 트럼프 정권부터 이런 고립주의, 미국이 더 이상 해외에서 그런 큰 역할하지 않고 국내 그 정치, 사회, 경제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은 뭐 뉴욕 타임스나 보면은 뭐 그런 약간 정신 나간 이런 시골 뭐 무식한 백인들의 그 의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제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미국 사람들은 이 미국의 지난 20년 동안에 해외 전쟁, 뭐 중동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만하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표현 방법 없으니까 트럼프에 통해서 표현했죠. 근데 그 트럼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은 미국은 갈수록 아마도 다시 국내 정치도 강조하고 이렇게 크게
그 국제사회의 핵심 나라의 역할은 더 이상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는 바이든 한 명, 주변에 몇 명들의 사람 그런 전문가 갖고 이런 그런 전환을 바뀔 수 있다. 저는 좀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은 잠깐만요. 제가 좀 바이든 정권에서는 다시 전문가가 들어오고 이렇게 부배 많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약간 깡패 들어하는 이런 외교 안보가 끝난다고 다시 전문가가 제대로 하겠다 기대에 있지만은 핵심 그 블링컨하고 그다음에 이번 웬디 셔먼 아마 그 장관을 임명되고 그 다음에 그런 플로럴이나 그런 국방부 역할도 하고 여러 아직 완벽하게 다 결정되지 않지만은 거의 다 그 고달한 그 컨설팅 그 회사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블링컨이가 대표적인 웨스트 엑세키라는 큰 그런 유익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오바마 이후에서는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정권 돌아서 이런 전문가 열심히 이런 나라 위해서는 공정하게 이런 투명하게 하는 공무원이나 다시 교수가 다시 들어온다. 옛날 뭐 그 로즈벨트나 케네디나 그런 존슨 그 시대하고 비슷하다. 그런 기대에 있을 수 있지만은 제 보기에는 이런 부배는 단지 그 성격이 바뀌죠. 그런 트럼프 정권에서는 주변에 몇 명만 그 애들슨, 메르서, 그다음에 데보스, 그다음에 코키나 몇 명 그런 빌리언어들하고 기묘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핵심 인물은 자기 컨설팅 회사에서 나와서 대기업에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작이 심각하고 다만은 그런 서비스 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한국이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긴밀한 교류 필요하지만은 금이나 이제는 극복해야 돼요. 미국에 제대로 분석해야 되고 같이 한국하고 믿음을 갖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냥 기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인데요. 아마도 한국이 건설적으로 적극적으로 방향 한미 동맹이나 향후 동북아 질서, 평화 안보 질서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제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바이든 정권, 아마 트럼프 그런 여러 평화 있었지만은 한꺼번에 바뀔 수 없어요. 사실 오바마 됐을 때는 부시 정권의 여러 가지 실수이나 뭐 마법사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것은 제도적인 평화이지 이렇게 쉽게 한 명으로 할 수 없고 오바마하고 바이든 양명은 용기 있게 그런 카리스마 있게 그런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는 그런 스타일 절대 아니었어요. 말 다 듣고 자기 홍보 이미지만 신경 쓰는 그런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미 동맹 그다음에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이 이렇게 하겠다고 먼저 주체성을 갖고 그다음에 그런 용기 갖고 그런 아이디어 이런 상상력을 갖고 먼저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미국에서는 좀 소개하고 사람을 설득해야 그런 성공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수동적으로 바이든 정권하고 의견이나 그런 새로운 방침을 기다리려면은 제 보기에는 아마 얼지 않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마누엘 이사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그 네. 기류가 한국 내에 있었는데요. 오늘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약간의 뭐 한계라고 표현하신 것도 있었는데 뭐 그런 점들 그리고 향후에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발제문에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